안녕하세요. 퇴사아재입니다. 잠시 시간이 되어 도서관에 방문해 퇴직 관련 그리고 퇴직 후 삶에 관련한 책들 20권 정도 훑어보고 왔습니다. 요새는 마트에 있는 서점에 갈 때마다 역시 퇴직 관련 앞으로의 미래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고 오고 있습니다. 책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기도 하지만 한동안 못 읽었던 책을 읽을 수 있는 평일의 자유는 퇴사 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벌써 20여 년이 됐네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을 쓴 구본영 저자와의 만남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해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혁명적 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것을 조언하셨었는데요. 그런데 그 후 2013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긴 했습니다. 한동안 익숙한 것과의 결별에 대해 잊고 있었습니다. 쳇바퀴 도는 일상을 매일같이 15년 넘게 반복하며 도대체 언제 결별을 해야 하나 고민도 못하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퇴사를 하면서 그 익숙한 매일의 일상과 결별한 지금입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하고 나니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도 사라졌고 무엇보다 일반 자전거로 배달을 이어가다 보니 정말 삶의 시야가 확 변했습니다. 페달을 밟고 비 오는 날 배달 라이딩을 하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타인의 문 앞에 배를 눌러보는 경험들, 빗속에 스치는 찰나의 사람들과 가로수들은 퇴직하지 않았다면 절대 경험해보지 못할 소중한 기억들 같습니다. 주말과 비가 겹치면서 콜비가 한 건에 6,900원까지 치솟는 걸 보니 저도 눈이 돌아가서 비를 맞으며 더 페달을 밟는 제 자신은 저도 몰랐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몇천 원 더 벌어보겠다고 욕심을 내고 콜을 받고 어느새 빗속 배달 라이더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만 들여다보던 40대 중소기업 직장인이 진짜 사표를 내고 나와서 자전거로 음식 배달을 하는 모습이 급격한 익숙한 것과의 결별 후 거의 제 자신에게는 혁명적 변화이기도 합니다. 주말 오늘 비 소식이 있던 날 총 14건의 배달을 완료했고 6만 250원 배달료를 완료했습니다. 사실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주말과 비가 겹치면 배달료가 얼마가 되는지 궁금했고 그래서 좀 더 매달렸습니다. 오후 3시부터 8시쯤까지 4시간 52분을 달렸고 더 배달하고 싶었지만 100% 충전된 스마트폰 배터리가 15% 밑으로 내려갔고 배도 고파서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간의 요령도 생기긴 했지만 접이식 일반 자전거의 도로에서의 완충작용 없는 충격은 약간의 피로도가 쌓이긴 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하는 분들도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전기자전거라면 편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지만 역시 비 오는 날은 쉬는 게 닭 같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5,000원이 넘는 배달료에 눈이 돌아가서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제 모습을 느끼며 빗속을 내달리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는 허겁지겁 물 2컵과 복숭아를 먹고 우유와 빵으로 허기를 달랜 뒤 지금 자리에 앉아서 하루 일기를 이렇게 쓰고 선배님, 후배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새로운 키보드로 이렇게 유튜브 대본을 위해 자판을 두드리고 있으니 무슨 비즈니스 일을 하는 사람 같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익숙한 직장과의 결별 퇴사 후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새로운 일입니다. 이메일로 몇 건의 광고 의뢰도 실제로 받아보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건 미숙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흡사 비즈니스맨이 된 것처럼 회사에서는 못해보던 역제의를 해보기도 하고 질문도 던져보기도 했었는데요. 역시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냥 수많은 유튜브에 뿌리는 메일 제안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익숙한과의 결별 후 저는 유튜브와 그리고 배달일을 새롭게 시작하며 익숙했던 회사와 진짜 결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쿠팡에서도 전화가 왔던 부분도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올린 쿠팡 알바 영상 관련해 삭제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었기에 문제가 되는 장면 5분 정도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를 하면 안 되냐고 다시 이야기를 드렸고 본사인지 다시 소통해본 후 연락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콘텐츠로 콘텐츠 책을 잠시 보다가 첫 삭제되는 콘텐츠가 될지 쿠팡과 잘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5분가량은 통으로 블러 처리를 해놨습니다. 한편 도서관에서 다른 퇴직자 선배님들의 경험기와 조언을 살펴봤지만 아직 막 와닿는 것은 없었고 한 가지 조물주 위에 건물주 위에 콘텐츠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과연 나의 콘텐츠는 무엇일까를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과연 나는 콘텐츠가 될 수 있을까? 질문도 던져보며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지극히 앞에 나서기 부끄러워하고 적자, 회사에서 아둥바둥 달려왔던 15년이 넘는 직장 생활의 경험, 그리고 45세 퇴직, 내세울 건 없는 콘텐츠입니다. 물론 45세에 퇴직을 했다는 것은 또 다른 콘텐츠이긴 하네요. 특별할 건 없겠지만 앞으로 그 내용을 저의 시각에서 조금은 그려나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퇴원하신 아버지 후속 이야기와 마지막 선물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허리 협착증 수술을 하셨는데요. 동네 병원에서 괜찮아 질거라 하고 허리 쪽에 주사만 계속 맞다가 괜찮아지지 않고 신경도 영향을 받다 뒤늦게 가셨다고 합니다. 대학 병원에선 너무 늦게 왔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보니 노화 문제도 있겠지만 주사만 놓던 동네 병원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한편 비용 이야기인데요. 블로그나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병원비가 5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다양해서 저는 최소 550만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납부를 해야 하는 사정이라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450만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병원 원무부에서 나온 수납비용은 166만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덜 나와서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버지도 다행이라 했고 저도 다행이었습니다. 입원도 하셨는데 왜 이리 적게 나왔나 하고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을 살펴보니 총 진료비는 역시 530만원이었습니다. 의료보험 비용 빼고 본인 부담액과 비금여액을 합쳐서 160만원 정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도 좀 생각보다 덜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집까지는 멀지 않아서 택시를 불렀다가 아버지에게 혼이 났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도 된다고 절뚝거리시며 말씀하시는데 차가 없는 저는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후 택시를 타고 가시면서도 뭐하러 택시를 불렀냐고 핀잔을 하셨지만 오랜만에 아버지와 같이 택시를 탄 느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택시에 내려 조심스럽게 걸어가시는 아버님 뒷모습을 보면서 많이 늙으셨구나 싶었습니다. 아버님은 연세가 있지만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조금 더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면 더 많은 걸 해보고 누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집에 오셔서 아버지는 낡은 스마트폰에다가 궁금하셨던 바이든 나이를 AI 음성 검색으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더 빨리 핸드폰을 바꿔드렸어야 했다는 미안한 마음도 들고 저 정도 음성 검색을 하실 정도면 하고 다시 아차 싶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는 사라진 펜텍 베가아이언 제품이나 중국 포코폰 등으로 구해드렸기에 여간 불편하셨으리라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갤럭시 23 울트라 스마트폰을 알아봤고 자급제로 알아보니 130만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약간 고민이 되었고 제가 자주 애용하던 당근마켓에서 73만원에 바로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판매자분은 쿨거래인지 2만원을 할인해 주셨습니다. 새 폰은 아니지만 생전 처음으로 삼성 휴대폰을 사드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나름 아직은 쌩쌩한 삼성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니 묘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몸에 이상이 생기시고 아프시니 마지막 선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끔 들곤 했습니다. 그 전에 삼성 신형 휴대폰을 해드려야 하는데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뒤늦게 손에 쥐어드리게 된 것입니다. 20여 년 전쯤 아버지는 췌장암에 걸리셔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그 여파로 장루 주머니를 차고 생활하셔서 여전히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는 그 과정을 오래 하고 계시고 이제 그만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허리 수술을 하셔서 이제 일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대뜸 바로 이틀 쉬고 일하러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볼 때쯤에는 이미 일을 가셨겠네요. 아파트 경비원을 하시는 아버지는 나이가 있으신지라 일주일가량 수술 휴가 역시 무척 부담스러워했고 더 쉬면 잘린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일을 구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많은 고민과 고집 사이에서 고집을 택하셨고 아무도 꺾지 못했습니다. 택시비를 아까워하셨던 그 장면과 허리 수술 후에도 실밥도 풀지 않고 바로 이틀 쉬고 가신다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말려봤지만 듣지를 않으셨습니다. 제 잘못이라는 생각에 고개가 많이 숙여졌고 소독 방구차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저 역시도 한숨을 쉬었답니다.
제가 어떻게 더 해드릴 수도 없는 상황과 아버지의 수술, 그리고 당근에서 구매한 73만원 삼성 스마트폰이 머리를 맴돌며 더 좋은 마지막 선물은 무엇일까 잠시 생각해 보게 됐답니다. 45세 어쩌면 낀 세대라 불리기도 하고 아이 양육과 부모님도 있고 사회에선 밀려나는 시기, 바로 어쩌면 우리 사회의 서민층의 모습을 제가 그대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40대 퇴사가 이미 전부터 눈에 보였지만 외면하다가 이제서야 모든 게 파도처럼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겠지요. 그래도 아버지 수술 덕분에 이야기할 기회가 좀 더 생겼고 삼성폰으로 이것저것 하시는 모습을 보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너무 우울한 이야기만 전해드리는 것 같아 죄송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사는 실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공기업 혹은 대기업 번듯한 중년도 아니고 그냥 소시민 서민 그 모습이 바로 저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앞으로도 담담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배달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더 어려운 분들의 문 앞에도 여러 번 가보게 되면서 여러 삶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빗속 배달 이야기와 아버지 이야기로 전해드리며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실제로 해버린 제 삶의 또 다른 변화 부분을 이야기 드렸답니다. 역시나 노잼 아저씨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귀담아 들어주신 선배님 후배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 모두 피해 없으시길 당부드려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